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여러분 이 노래가 이런 노래 있죠. 이 세상의 부모만큼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입니다. 노랑이랑 비웃음에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진 청춘은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오늘은 5월 8일입니다. 저희도 이런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죠.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고, 요새는 카네이션 밑에 이렇게 돈을 떠르르 바르는 게 있더라. 요게 작년에 제 어떤 제자분이 갖다 준 걸 잘 꼬이 모셔놓고 1년 있습니다. 이거 아직 세종대왕 내가 안 썼어요. 이런 나의 카네이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께 하나 바치고, 이미 부모님이 저 세상 가셨으면 산소에 가셔도 놓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신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노래는 유명한 한글학자 양주동 박사님이 지은 가사입니다. 이 가사 내용은 부처님이 설한 부모 운정경 10가지의 은혜 중에 8가지를 넣어서 푸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끝에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2절은 아버님의 희생이 들어옵니다. 1절에는 어머님 희생이 있었고요. 부모의 마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부모들이 노인정에 이렇게 모이시면은 자기 아들, 딸 자랑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전에 노인정 저희 마당가에 있었는데, 가시면 그 전엔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스님 된 데는 자랑거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포천에, 이건 실제 30여 년 전에 있었던 미담입니다. 포천에 어떤 모임은 5남매를 뒀는데 자식들이 다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다 받아서 딸님이 둘 아들이 있어요. 아들 셋은 다 박사학위 받아서 대학 교수를 하고, 딸님이 둘은 결혼 잘해서 교수들 남편을 다 주, 사이도 둘이 교수랍니다. 그럼 교수, 박사가 5이라는 얘기고요. 교수가 5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뭔 강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가 많아서 고향에 안 오니까, 고향에 와야 무슨 뭐 떡도 사오고 과자도 사오고 술도 사오면 경로당 가서 아들 자랑하면 나눠줄 텐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그냥 가게 가서 시장 나오면 한번 그냥 샀다, 어제 우리 큰 며느리가 사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자랑하면 나눠 먹고, 이것도 어느 단계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은 머리를 썼답니다. 통장 10개를 만들어 놓고 집에 이렇게 앉는 보루 밑에 있잖아요. 자리가는 그 밑에도 10개를 넣어놓고, 무슨 뭐 추석 때 이래가지고 아들 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없을 때 이 통장을 쓱 꺼내서 손에다 들고 쉬는 거 이렇게 열어보고, 누가 보는 줄 그냥 봤으면 하면서 그쪽 신경 안 쓰고, 보는 데는 안 그래고 이렇게 통장을 열어서 하나, 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9개까지 이렇게 키워.
9개까지 키고 닫아 놓고 이 통장 하나를 접어서 또 이 보루 밑에 앉은 자석 밑에 놓고 또 하나 꺼내서 손가락을 이렇게 9배를 끼고 봐. 그러니까 맨놀이 가만히 되다 보니까 통장이 한 개도 아니고 9개를 꼽아. 그러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 통장에 억이 있다는 거야. 이런데 이 통장을 10개씩이나 꺼내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일주일이 뭐다 하고 큰 며느리가 뭘 싸가지고 오는 거야, 아버님. 이거를 이제 지금 며느리도 한번 본 거야, 가만히. 왜 큰 며느리, 큰 엄니가 뭐 자꾸 그 시집에 가는 거 이상해서 혼자 가만히 가보니까 아버지가 혼자 이 통장을 씌는 거에 억이거든. 10개면 9억인 거야, 이게. 일주일에 5 자식들이 번갈아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술에서부터 고기에서부터 뭐 음식에서, 그러니까 그거 들고 가서 맨날 경로당 가서 우리 아들 자랑, 사위 자랑, 딸 자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4, 5년이 지난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모여서 보로 밑에 갖춰뒀던 통장을 꺼내보는 거예요. 하나 훌쩍 열어보고 보니까 4개, 1, 10, 100, 1000, 만, 이렇게. 통장 하나에 10,000원씩이 들어요. 통장 하나에. 10개 해봐야 10만 원인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애 자식들 효자를 만드는 거예요. 요새는 부모도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뭐 좀 엄마, 아버지한테 나눠 가질 게 있으면 되는데, 내가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도울 수 있지만 안 갑니다. 핑계 대가지고. 뭔 핑계. 저희가 아는 형님이 있었어요. 며느님 우리는 며느리 본 지 얼마 됐으니까? 한 5, 6년 됐지. 어느 자식이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 일입니다. 아버지하고 놀건 아버지가 뭐 한 90쯤 됐는데 TV를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이래 보다가 아들을 보고, 얘야, 저 여자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네 아버지 강부자란 영화 배우입니다. 그래? 좀 있다가 연속하는데 또 나와. 아버지 잊어버리고, 얘야, 저 여자 이름이 뭐이니까? 강부자라니까요. 그래? 또 3번째 그 여자 또 나와. 연속하면 계속 나오잖아요. 얘야, 저 여자 이름이 뭐니? 강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짜증을 내면서 텔레비를 다 끄고 벌떡 일어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세간살이를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는 80세까지 매일 일기장을 썼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나 해서 이렇게 봐서 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디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우리 순철이가 오늘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던 모양이더라. 나하고 같이 흑백 TV를 보는데, 아빠 저 아줌마 누구야? 그래서 내가 강부자라는 영화 배우야. 그러니까 그래. 조금 있다가, 아빠 저 아줌마 누구야? 아이고 굉장히 관심도 많네. 강부자예요. 좀 있다가, 저 아줌마 누구야? 강부자. 엄마 굉장히 강부자하고 인연이 있는가 봐. 이렇게 계속 물어도 나중에 아버지가, 엄마 나중에 니놈 강부자 자꾸 이렇게 영화배우 유명한 걸 찾는 거 보니 나중에 영화배우 될 모양이다. 30번을 물어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나를 안아줬더라 하는 이야기를 보고 그 자리에서 나는 물었을 때
강부자 물었을 때 3번 물었을 때 다 짜증을 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 어렸을 때 30번을 물어도 사랑으로 감싸줬구나. 엎드려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수원에 있는 박혜진 거사하고 김보리 신보살님 이야기를 좀 해보렵니다. 어느 날 따뜻한, 요즘 같죠, 따뜻한 봄날 아버님 어머니 모시고 강릉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영동선을 탔죠. 수원이니까. 거기서 영동선을 쭉 가서 여주 톨게이트 좀 건넜는데 애비야, 얘 어머니, 엄마 현관문을 내가 안 잠그고 왔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주 텐지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서 수원 집에 가니까 현관문이 걸려 있어요. 어머니 걸려 있잖아요. 그래. 그래 깜빡했는갑다. 다시 돌아서 쭉 갔는데 여주 좀 지나서 문밖에 애비야, 예 어머니. 엄마 내가 가스불을 그냥 켜놓고 왔다. 이제 뭐 아닐 거냐? 내가 다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왜 그거 기억 못 하겠니? 그 가스불 켜놓고 예 어머니. 그래서 문밖 톨게이트에서 돌아서 또 수원을 가보니까 가스불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서 이제 가다가 원주 휴게소 좀 지나는데 얘야 어머니. 하고 내가 아까 저기 다리미 너 아빠 와이사스 다리다 다리미 코도 안 빼놓고 그냥 왔다. 예 어머니. 휴게소에 내려서 어머니 내려오세요. 내려가 보니 뒤에 트렁크를 줬는데 트렁크 안에다가 다리미, 전기밥솥, 드라이, 전기를 들은 거 다 하고 앞에 현관문 그냥 낙으로 해서 잠근 거 사진 찍어가지고 어머니 불 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다 있어요. 내가 싣고. 이건 실제입니다. 그 우리 박혜진 거사하고 김보리 심이. 어른들 누구 하나만 해도요. 봐요 엄마 그저께 그 다 잠궜잖아요. 그렇게 깨서 이렇게 3번씩 그 고속도로에서 유턴해서 가는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한테 무엇을 잘 해주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 입히시는 것보다가 이거 하나가 나는 자식이 엄마 아버지를 배려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분도 젊었을 때는 우리를 키울 때 얼마나 현명하고 사회에서 촉망받는 두 남녀였겠습니까? 명심보감 효행품에 보면 태공말 효어치는 자역효지이고 신기부효는 자하효원이니라. 이 뜻은 이 몸이 효도하지 아니하면 어찌 내 자식이 효도하리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뭐 우리가 그러잖아. 저건 누가 낳았는지 내 새끼인데 왜 저래? 아니요. 내 새끼니까 내 DNA 받았고요. 크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했어요. 엄마가 이래. 애들 있잖아. 애들이 엄마가 뭐라고 야단치면 문을 쾅 닫고 나가요. 그러면 엄마가 하는 얘기, 저놈의 새끼 어디서 배운 버르머작머리가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데 문을 저렇게 쾅 닫고 나가냐고 이러거든요. 걔가 엄마 배 안에서부터 아니에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다투자고 화나 문을 쾅 닫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땐 문을 쾅 닫는구나 하는 걸 여기 뇌에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 대로 자식이 합니다. 옛날에 고래장이 있었다고요. 고래장. 고려시대에 나이가 들면 지게에 져서 갖다 묻었다는 그 역사학자들하고 다 보면 이게 허구랍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은 아니랍니다. 효자나 효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설이랍니다. 이야기랍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아들을 할아버지를 묘다가 갔다가 고래장씩 버리고 지게 들어오니까 집에 어리니까 그 지게를
고이 갖다 모셔놓게. 얘야, 그 찌개 버릴 텐데 왜 네가 뭐 거기다 어디다 갖다 이렇게 놓나? 아니, 아버지 늙으면 나도 저다가 버리려고요. 요즘년에 우리가 요양병원 하면은 현대식 고려장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힘이 없고 아프고 이러면은 요양원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인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을 가는 날 이 노인들은 내가 살던 본가를 마지막으로 보고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왜? 다시는 내가 못 올 집이에요. 99%는 다시는 못 옵니다. 요양원에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생을 만나죠. 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서 한 20여 년 샀는데 17년 만에 집에 오니까 저희 어머님이 강원도 사는데 93이셨습니다. 저희 사촌, 저희 형님들이 돌봐드렸는데 요양원을 이제 모실 때, 뭐 요양원을 그 나이가 있어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는데 요양원에 모시려고 요양원 이야기를 몇 번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가 봐요. 죽어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말라고 짜증을 막 내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어머니를 보고 이런 얘기 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안 가십니다. 왜 늙은데 내가 뭐 힘이 없으면 다 갖다가 요양원에 놓겠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어머니 모시고 고향에서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마워 스님 아들. 그럼 죽노릇은 어쩌려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것도 죽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형제의 마음이 화사하고 좋으신 거예요. 왜? 내가 나이가 드니까 미국에 있던 내가 와가지고 요양원에다가 막기로 들어왔는갑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 모시고 고향집에서 살면서 절대 내가 요양원을 안 모신다고 했죠. 왜? 저희는 거짓말 안 못해서 어머니 앞에 거짓말 한 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은 거죠. 그리고 저희도 미국 신분증인 여기 와서 그 영주권 내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20일이 지나서 저희가 체류 신분을 확보를 해서 고향에 가려고 했는데 그 20일 후에 어머니는 앉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어떤 데는 후회가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아니하고 긴장을 했다가 마음을 풀리시니까 그렇게 가신가 봐요. 내가 죽기 전에 나 아들 하나 있는 거 아들 하나 밥 보고 죽어야지 하는 정신력으로 지금까지 버티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내가 안 왔으면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100세 넘으셔, 지금 둘 되시는데 102 될 때까지 아직까지 생존해 계실지 모릅니다. 어떨 땐 조금 후회도 됩니다. 독일 격언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키 어렵다. 이 얘기는 참 많이 합니다만 이게 한국의 격언이 아니라 독일의 격언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와서 저희가 가깝게 지내는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친구 어머니가 가끔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도 어머니니까 전화해서 어머님 아들 자주 오지요? 친구니까 전화해서 어머니 자주 찾아뵌다 하길래 제가 스님 어머니 자주 찾아오지 아들이? 그러니까 그럼 모친이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 아들은 날 보고 잘 찾아뵌다. 그래서 제가 귀식이는 어머님 자주 찾아뵙는다고 하던데요. 이러니까 그 모친이 하는 얘기 아들은 아니고 며느리 남편은 자주 와. 며느리 남편? 그럼 아들이잖아요.
특히 아들이 오는 걸, 자주 오는 거를 아들이 온다고 안 하고 며느리 남편이 자주 온다고 그럽니다. 그게 그 얘기 아니냐? 아니에요. 많이 틀립니다. 왜? 아들이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라 와서 며느리가 남편을 뭘 하는 거지. 어머니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하고요. 저요 지금 아파트 전세금 얼마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찾아뵙고 어머니한테 뭐 1억만 빌려서 오세요. 5천만 원만 벌려오세요. 이렇게 해서 며느리 지시에 의해서 남편이 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오는 게 아니고 며느리 남편은 자주 온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재미나는 이야기 같은데 깊이 따져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안 오고 며느리 남편이라고 어머니가 하잖아요. 그 어머니도 굉장히 재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로서의 굉장히 이명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최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뭐, 어찌난 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오래 살아니까 저런 험한 꼴을 보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래도 어떤 누가 옆에 불이야! 이래 보세요. 아들보다 먼저 뛰어나갑니다. 살라고. 여기 최대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에서도요. 두 번째는 뭐 만두나 뭐 이런 걸 행사 때 며느리하고 앉아서 빚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나는 딸이 없어가지고 며느리를 친딸로 생각해 이런 얘기를 찾아요. 이것도 오늘 또 이제 며느리하고 둘이 앉아서 만두를 빚는데 얘야 나는 너를 며느리는 절대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어머니 나는 너를 친딸로 생각한다. 진짜다. 이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지금 자빠져 있어도 되지? 이런 띄우러 벌려도 자빠져. 왜? 나를 딸로 생각한다니까. 딸은 그러잖아요. 엄마 뭘 해도 엄마 나 자빠져 좀 쉰다 이러면 뒤로 자잖아요. 저기 늦잖아요. 며느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친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엄마 나 자빠져 있어도 되지 하면 뒤로 벌러덩 자빠지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나 너는 내 친딸이라 하는 게 2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알더라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일 벌써 해봤을 것이고 들러봤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안부 전화 그냥 부모님 건강일 챙기지 말고 부모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일 너무 챙기지 말으시고요. 손자, 손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챙겨주는 척 하지 말고요. 엄마, 아버지 시골서 있을 때 뭐냐? 왜? 일 좀 그만하시라고요. 아니 농촌에 사는데 일 안 하면 뭘 하나? 텃밭에서 풀이 이만큼 건데 뽑아야지. 그렇게 걱정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텐트 가지고 놀러 가지 말고 텐트 가지고 와가지고 시골집 고향 마당에다 텐트 쳐놓고 앞에 밭에 풀 뽑지. 이건 립 서비스예요. 그럼 뭘 해야 돼? 부모든 손자 자령 펴었던 거 손녀가 학교 가서 그 상 탔던 소식 뭐 이런 거 가지고 찍었던 거 보여주고 그래서 이거 다 엄마 아버지가 생각한다고 엄마 손자 엄마 손녀들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래 이거 뭐 좋다 반갑다 어머야 좋다 이랍니다. 엄마 일 그만하시고요. 그러니까 자꾸 아플 때도 많잖아요. 짜증 그래. 그럼 뭐 노래 내가 또 짜증스러워요. 그러니까 안부 전화도 뭘 부모님 챙겨주는 것 같은 거 그건 립서비스고
그 손자, 손녀, 커가, 성적하고 커가고, 전번 보다가 수학 점수가 올랐다 내렸다 까지를 자세히 알려주면요. 그걸 더 좋아하십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 어머님, 몸 불편하고 아프신 데 있습니까? 그래서 없어, 괜찮다, 스님 아들, 이랍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몇 번 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스님 아들, 내가 부탁할 게 있다. 그래. 뭡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전화해서 몸이 불편하고 아픈 거 묻지 마라. 왜요? 거짓말하지. 내가 아프면 자식들 신경 쓰니까 나 아파 죽겠다. 아이고 허리도 절리고 어디도 아프다. 그거 안 하고 괜찮아 이러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80이 넘어 90이 넘으면 안 아픈 게 더 이상하다. 안 아픈 게. 그 아픈 걸 참는다. 왜? 90년 80년 살아봤으니 이거 가지고는 죽을 병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병원 갈 일이 아니고 봤을 때, 이건 아직 도저히 내가 생각했을 때 소화제 먹어서는 안 되겠고, 그냥 약방해주는 감기약 먹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 병원 간다는 거예요. 이거 불편하고 아픈 거 묻지 말고, 그럴 거든 쪼르고 와보든가. 그러면 안 아프다고 하는 거짓말 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내가 들으니까, 맞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다음부터는 제가 불편한 데 없지 않습니다. 어머니, 나 지금 잘 지냅니다. 그래, 잘했어. 내 걱정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됐죠. 부처님이 부모님의 크신 은혜에서 10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회탐수호은이라고 잉태하고 지켜주는, 잉태해서 잉태해서 낳을 때까지 10달 동안 잘 지켜주는 은혜. 둘째, 임산수고은, 해산할 때 고통. 사람 속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며요. 산통이라는 건 저승을 몇 번 갔다 왔다 한답니다. 이 고통을 받으신 은혜. 셋째, 생자망우은, 자식을 놓고서 근심을 잊으신 은혜. 자식을 놓고 놓은 후부터는 한순간도 근심을 안 해본 일이 없죠.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저 자식이 배탈이 안 날까? 이게 오줌이나 안 쌌을까? 이런 걱정을 끝까지 잊지 않는 것. 네 번째, 인고토감은, 쓴 것은 어머님이 마시고 단 것은 뱉들어 우리를 먹였던 은혜. 다섯 번째는 회견취습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누시고, 그래서 기저귀를 가려주듯이 젖은 데 마른 자리를 이렇게 젖은 데는 본인이 누이시고 마른 데는 자식을 안치겠던. 여섯째는 유포 양육은, 젖을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일곱 번째는 세탁 부정은, 깨끗하지 않은 것은 씻어주신 은혜. 목욕도 씻고 손발도 씻고 머리도 씻고 다듬어줬던 은혜. 원행업념음, 멀리 떠난 길을 떠난 자식을 걱정하고 챙겨주시는 은혜. 아홉 번째는 위조악업은, 자식을 위해서 모진 일도 서슴지 않으셨던 은혜. 열 번째, 구경연민은, 최후까지 자식을 면민히 여기는 은혜. 저희가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저희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저희 어머니 93인데 저희를 만났다 헤어지니까 이런 얘기. 운전 조심하고, 네. 길 건널 때, 서울엔 길 건널 때 그 참 싱싱 다니더라. 길 건널 때 조심해 걸고, 네. 90이 넘은 어머니가 70이 넘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0번째, 구경연민은 최후까지 자식을 연민히 여기시는 은혜입니다. 94 되셔서 식당에서 음식 들고 나오시게 부축하려고 옆에 톡 가니까 지팽이 짚었다
손을 툭 치더라. 왜 어머니? 이러니까. 이거 한 번, 두 번 부축하면 그게 습관이 돼서 안 돼. 네가 나한테 계속 이러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걸을 때까지는 걸을게. 이런 얘기. 그거가 자식한테 기대고 싶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도 세상에서 부모님 없으신 분 없습니다. 지금 또 늦지 않았습니다. 아주 생존에 계신 분이 있고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은 극락왕성하시고 생존에 계시는 어머님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이 세상 가시라고 대부모 은중진언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생존하셨든지 돌아가셨든지 생각나시면 이 진언을 외우십시오.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옴 아아나 사바하. 나모 삼만다 못다남 옴 아아나 사바하를 7번 외우시면 그 어머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여러분도 누구의 부모였고 부모고 여러분도 누구의 자식입니다. 오늘 5월 8일 맞이해서 자식된 입장, 부모된 입장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